그리고 위스키는 곡물, 물, 효모 곡물, 물, 효모. 이 세 가지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 재료가 매우 중요하지. 특히 곡물과 물, 보리, 싱글몰트는 보리.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보리가 잘 나는 이런 지역에 증류소들이 많이 세워진 거죠. 근데 위스키는 7단계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6단계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6단계로 구분합니다. 몰팅, 매싱, 발효, 증류, 숙성, 병입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몰팅은 보리를 싹을 틔우는 과정입니다. 예. 보리를 싹 틔운 게 뭐라 그랬죠? 몰팅이요. 메가. 메가지. 보리를 물에 담궈놔요. 그럼 싹이 트겠지? 그럼 싹 튼 거를 건조를 합니다. 건조를 한 걸 갈아요. 여기까지가 몰팅이야. 가는 과정까지. 싹을 틔우고 건조를 해서 가는 것까지가 몰팅이야. 이때 중요한 거는 건조할 때 2탄을 쓰면 피트하고 소독약 맛이 나는 거야. 그 향이. 건조하면서 그 연기나 이런 향들이 보리가 먹는 거지. 그래서 위스키를 만들었을 때 소독약 맛이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탄 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2탄 향이 안 나는 애들은 그냥 막 석탄이나 일반적인 화석 연료를 쓰는 거고 그냥 아니면 다른 여론을 써가지고 건조를 한 거고 2탄 향이 나는 애들은 2탄이라는 그 원료를 써가지고 건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치는 페놀 수치로 판단을 하고요. 30ppm 이상일 때 2탄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2탄 향이 센 위스키들은 아드백, 옥토모어, 저기 라가블렌, 라프로이 이런 애들. 탈리스커도 그런 향이 좀 있지. 아일레이 섬에서 만든 위스키들이 그런 향을 가지고 있고. 매싱은 당화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갈았잖아. 건조한 거를 그거랑 뜨거운 물이랑 섞어가지고 당 성분을 만들어주는 거야. 나중에 효모의 먹이가 돼 얘가. 효모의 먹이가 되는 거야. 갈은 이제 그리스트 일대 물 4. 물 온도는 65도 정도로 해가지고 당화 과정을 거치고 물이 65도보다 넘어가면 화학작용이 잘 안 일어나.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메가즙이라고 그러니까 당화 과정을 거치면 전분에서 당이 되는 거야. 이 당은 효모들의 먹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발효를 해야겠지. 발효를 해야 알코올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발효 과정에서 이제 효모를 넣는 거야. 효모를 넣어서 한 23도 정도 이틀에서 많게는 뭐 3일, 4일 정도 발효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코올들이 만들어져.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때 넣는 효모도 자연적으로 생산된 효모가 있고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효모가 있어. 그건 이제 배양 효모라고 하고 장단이 있지. 자연적으로 생산된 거는 그만큼 불균이라겠지. 그죠. 대신에 향은 풍부하고. 근데 배양 효모는 균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발효를 할 때 홉을 넣으면 홉, 맥주 향을 만들어주는 재료야. 그러니까 홉을 넣어서 끓여주면 맥주가 돼요. 여기에서 이게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발효해서? 그치. 홉을 넣고 끓여주면 맥주가 됩니다. 홉을 넣고 끓이면 맥주고 홉을 안 넣고 안 끓여야지 위스키가 돼요. 끓이면 안 돼. 신기하다. 발효가 끝났어. 그러면 증류를 해야 돼. 증류는 아까 단식 증류, 연속 증류가 있다고 했어. 그쵸. 단식 증류는 증류 자체가 알코올은 80도 정도에서 끓어요. 네. 물은 100도고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알코올이야. 그쵸. 알코올이기 때문에 80도 부근에서 온도를 유지를 하면 우리가 필요한 애들만 증발을 할 거 아니야. 그쵸. 그 걔네들을 다시 냉각을 시켜서 얻는 과정을 증류라고 하는 거고 한 번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알코올 도수와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최소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경우는 단식 증류를 2번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류기가 2개가 이렇게 옆에 나란히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하나의 증류 거기서 끝나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난 애들을 다시 또 넣어주는 다시 거야. 또 넣는 거야. 이게 번거로운 거지. 그쵸. 그래서 비싸.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증류가 끝난 애를 로우 와인이라고 해. 표현을. 얘네들은 알코올 도수가 한 20에서 25도 정도. 낮잖아. 우리가 먹는 거 40도가 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증류를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증류할 때는 컷 작업이라고 이게 증류가 될 때 초반부에 나오는 애가 있고 중간에 나오는 애가 있고 그치. 마지막에 나오는 애가 있어요. 초중반이 나눠져요. 초반에 나오는 거는 아세톤이랑 메탄올이 많이 들어있어 거기. 메탄올 우리가 먹으면 죽거든. 안 죽거든. 그래서 그 초류 부분을 안 써. 걸러내야 돼. 그게 없어진 중간 부분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거든. 그걸 이제 중류라고 하고 보통 중류는 68에서 72도 정도가 됩니다. 알코올 도수가. 그래서 얘네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후류. 뒤로 갈수록 알코올이 많이 이미 증발했기 때문에 60도 정도의 후류가 나와요. 그래서 후류도 사실 위스키 숙성할 때는 안 써. 근데 다음 위스키 쓸 때 후류를 섞어가지고
다시 증류를 하긴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못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초류만 못 쓰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네. 나오는 딴건 다 쓰네요. 에탄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류는 버립니다. 음. 그렇게 해서 증류가 끝나요. 네. 그리고 그레인 위스키는 연속 증류합니다. 네. 연속 증류를 하면 지가 알아서 여러 번 증류를 하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거의 한 100%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냥 알코올 아니에요? 그렇지, 거의 알코올이죠. 보드카 중에서 막 90도짜리도 있는 이유가 그거야. 와, 그 먹는 사람이 있어요? 팔았었지. 아마 제일 세계에서 높은 보드카가 80도 될걸? 와. 증류를 끝났으면 이제 숙성을 해야겠죠. 오크통에 옮겨야 돼요. 오크통에 담기 전에 물을 좀 탑니다. 물을 좀 타가지고 한 64% 정도로 도수를 맞춰. 그 정도 도수가 숙성하기 좋은 도수라고 합니다. 그 전에 당연히 7, 80도 매우 높은 도수지만 물을 타서 한 64%로 맞춰서 오크통에 넣고 숙성이 들어갑니다. 숙성하면서 이제 오크통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향이 나오고 색깔도 바뀌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버번을 숙성한 오크통이랑 버번 위스키, 그다음에 쉐리 와인을 숙성한 오크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쉐리 와인이요? 쉐리 와인. 쉐리 와인 오크통이 비싸요. 왜요? 구하기 힘드니까. 구하기 힘드니까 비싸요. 위스키가 숙성이 되는데 알코올이다 보니까 증발을 합니다. 매년 스코틀랜드 경우 1에서 2%가 증발을 해요. 그거를 이제 그들의 표현은 엔젤스 쉐어라고 천사의 몫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랑 나눠 먹는다. 표현이 좋네. 예. 얘네들은 뭐 1년에 1, 2% 증발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쵸. 우리나라나 더운 나라들은 1년 한 15%, 20% 증발해. 그래서 위스키를 못 만드는 이유가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 그치. 뭐 한 2, 3년 지났는데 반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그걸 막 존나 비싸게 팔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못 만드는 거고. 근데 이걸 깨고 만드는 데가 지금 대만인 거야. 그래서 비싸요? 대신 얘는 짧고 굵게 숙성을 하는 거지. 숙성 속도가 빨라요 대신. 그리고 숙성을 짧게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카발란 위스키가 판매가 되는 거. 그다음에 숙성이 이제 끝났어요. 원하는 만큼 이제 병에 옮겨서 판매를 하면 됩니다. 물을 타서 알코올 도수를 보통 한 40에서 한 46%로 맞추는데 이게 침전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여과를 해. 지방산이라고 생기는데 이게 탁해지니까 냉각 여과라고 해. 0도까지 내려서 여과를 하거든. 그 온도를. 이 술 자체를. 그러면 얘 술이 변화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냉각을 안 하고 비냉각 여과를 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상온에서 여과를 하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45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6단계를 거쳐서 술이 만들어집니다. 위스키는 어떻게 마시냐? 병채 먹어도 되고 사실 사람마다 정해진 건 없지만 이제 또 위스키 회사에서 만든 잔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렌케언이라는 이런 잔을 만들었어. 이제 통문 이렇게 오동통 해가지고 향이 퍼질 수 있게 입구는 좁아져서 향이 모아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 밑에는 뭉툭하게 튼튼하게 만든 게 글렌케언 잔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올드 패션 글라스. 여기는 보통 얼음이랑 같이 먹을 때 원더락스 잔으로 씁니다. 올드 패션 글라스는 이제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얼음 없이 진짜 순수한 술만 먹는 거를 니트로 마신다고 해요. 니트. 니트가 영어 표현으로 이제 뭐 단정한 약간 이런 뜻인데 얼음 없이 진짜 깔끔하게 위스키만 먹을 때 니트로 먹을 때는 보통 이 글렌케언 잔에 먹는 거고 원더락스는 이 락스가 이제 얼음의 그걸 형상하는 표현이라서 이런 데에다가 얼음을 넣고 마시는 거를 원더락스라고 하고 그리고 위스키는 사실 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먹는 게 있고 혹은 물을 옆에 따로 두고 마셔도 되고 이제 물을 같이 넣어야 하는 이유는 물을 넣으면 위스키랑 반응을 해가지고 향을 더 살려줍니다. 그렇다고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넣으면은 얼음도 물이잖아 사실. 근데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는 향이랑 맛을 죽여. 약간 좀 미지근한 물이라고. 상온에 물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싸고 향이 좋은 위스키를 먹을 때는 얼음이랑 먹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본연의 위스키의 향과 맛을 죽이기 때문에. 비싼 술 먹을 때는 얼음이랑 같이 안 주는 게 좋아요 사실. 그냥 니트로 그냥 마시기 편하려고 얼음이랑 먹는 거지. 그쵸, 맛있게 먹으려고 그렇게 먹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물은 수돗물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수돗물에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안 좋은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점 가서 생수 사서 넣는 게 제일 좋고 여기서도 말하자면 얼음을 넣으면 맛이 죽어요. 그래서 좀 싼 위스키나 버번 위스키 이런 거는 얼음이랑 같이 먹어도 돼. 근데 싱글몰트처럼 가격도 있고 향과 맛이 좀 개성 있는 애들은
그냥 먹는 거 혹은 물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먹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물의 양은 사실 사람마다 미각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지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양은 알코올 도수가 약 한 35% 정도 돼. 그때까지. 아 그때까지 물을 타서. 이제 조금씩 한두 방울씩 해서 넣어가면서 마시는 거지. 위스키 시음할 때는 와인이랑 똑같아. 눈으로 색깔을 한번 보고 위스키를 잔에다 이렇게 흔들면 흘러내리는 자국이 나거든. 그거를 이제 위스키의 눈물이라고도 하고 레그라고도 해. 이런 식으로 물결이 생긴단 말이야. 얘가 굵고 천천히 떨어질수록 위스키 점도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맛도 자체가 되게 중후하고 묵직한 거야. 근데 가늘고 빨리 떨어진다. 그러면 좀 가볍고 그런 맛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색이랑 이런 물결 표시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향을 맡아봐야겠지. 위스키가 알코올 도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를 쳐박고 하면 코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맡고 떼줘야 돼. 그지? 빠르게 떼고 그리고 옆으로 들어서도 한번 맡아보고. 이게 방향에 따라서 올라오는 향들이 조금씩 달라요.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향도 맡아보고 그 다음에 마셔봐야지. 입 전체로 마셔봐야 돼요. 미각 세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와인도 똑같이 그렇게 테이스팅 하거든요. 그 다음에 먹기만 하면 안 돼. 항상 기록을 해야 된다. 시음 노트. 시음 노트를 해야지 안 까먹어요. 나중에 또 먹었는데 맛이 기억이 안 나면 손해거든. 그렇지. 나한테 맞는 위스키도 좀 찾아야 됩니다. 네. 취향이 있을 거고 다양한 위스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도와주려고 만든 게 디아지오라는 술 회사에서 만든 위스키 지도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스모키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안 스모키하고 좀 꽃향도 나고 과일향도 나고 왼쪽으로 갈수록 라이트한 위스키,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무게감 있고 중후한 위스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위스키를 하나 먹었어? 그럼 난 내 취향이 이거 같아. 이 주변의 걸 찾아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의 취향에 맞는 위스키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로마 휠이 있어요. 이건 아마 커피도 있고 와인도 있어.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위스키를 딱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인지 표현하기 힘들어.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려고 만든 게 이 아로마 휠입니다. 맛 표현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로마 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찾아가는 거지.